반갑습니다. 스테디84입니다. 3심제란 무엇인가? 한 사건에 대하여 3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심, 2심, 3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1심에서 판결을 불복하면 2심이 있고 2심에서도 판결을 불복하면 최종 3심, 대법원에까지 가서 마지막 판결을 받는다 해서 우리나라는 3심제가 있습니다. 자, 이승기, 1박 2일 때 이승기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엄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잘생겼고 노래도 잘 부르고 돈도 잘 번다. 그리고 이제 반듯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허당 이승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특전사를 가가지고요. 특급 전사도 하면서 공수마크도 달고 빡센 특공 부대를 나와서 아주 바른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전사로 군복무했던 미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승기가 결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왜 견밀히 사유로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자, 지하 2층, 지상 4층, 총 6층의 단독주택이라면서 견밀히 집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어부터 해가지고요. 많은 TV에서, TV조선, 채널A 등등에서 한남동에 지하 2층, 지상 4층, 6층짜리 단독주택, 내 방 거실에 TV 생겨서 매우 신난다. 예, 방이 있는데 방 그 거실까지 있다. 라면서 지상 4층, 2층,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6층에 단독주택을 산다. 새 모녀가 산다.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견밀히 한남동 초호화 대저택 총 6층짜리 단독주택이라면서 인테리어부터 해갖고 그 평수 넓은 것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부러워했고 방송에 나오는 방송인들 또 엄청 눈이 동그라지면서 그 방송을 보면서 견밀히의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엄지윤이 자기의 절친인 견밀이의 딸 이유비의 집을 둘러보는데 1시간이 걸렸다라고 하죠. 갤러리라고 하면서 엄청 감탄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절친 집을 갔는데 견밀이 딸인데 그 집을 둘러보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어 라고 합니다. 자, 배우 견밀이의 남편이자 이승기의 장인이 주가 조작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이 뒤집혀진 가운데 대중이 이승기 측 입장문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승기가 작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무죄라고 떴다, 오보다 라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대법원까지 간 거 아니잖아. 지금 2심 판결에서 무죄 뜬 거잖아. 그럼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지 않는데 마치 대법원 판결이 끝난 것처럼 이승기가 글을 올려서 많은 비난을 받았죠. 대법원은 견밀이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 조성 경위는 중요 정보가 맞으며 이를 허위로 공시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식 취득 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다시 제대로 판결 내려라 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파기환송이란 무엇이냐면 원심이 예를 들어서 20법원이 있다면 4, 5 심판원은 3심 대법원입니다. 그 대법원에서 다시 해라, 다시 제대로 판결을 내려라고 파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심 법원은 2심 법원이 되겠고 4, 5심 법원은 대법원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1심에서 만약에 2심 법원으로 상訴를 냈을 경우에는 원심 법원은 1심이고 2심은 4, 5심 법원이 되겠습니다. 그 2심에서는 다시 1심으로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겠죠. 자, 후쿠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건진영이가 대표자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승기가 삭발을 했죠. 이승기가 삭발을 했고 54억 전액 전부 기부할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이승기의 편을 많이 들어줬죠. 가스라이팅을 시전했던 건 대표가 이승기가 노래를 불렀는데도 그런 음원 수입도 제대로 정산도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승기는 그 돈을 받고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른생활 사나이, 군대도 갔다 왔고 바른생활 이미지에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 그 청년을 뒤통수 치는 그런 전 소속사를 보고 사람들은 많이 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기는 이렇게 이제 기부를 하죠. 네, 다시 찾은 돈이기에 보다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 제 눈으로 열악한 현실을 살폈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한 병실에 어린이 7명, 보호자까지 최대 14명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병마와 싸우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20억 원을 드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기부했단 말이죠.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병원입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아픔을 이겨내고 일상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면서 이제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할 때쯤에 2023년 4월쯤, 작년쯤이죠. 이승기 장인이 1년 전쯤입니다. 이승기 장인이 260억 횡령, 명백한 오버 힘들고 답답하다. 피해자 가족은 안 소중해. 그러니까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올라오냐면 피해자 가족은 그럼 안 소중하냐. 너희 처가댁은 소중하고 피해자 가족은 안 소중해? 피해자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그럼 자살한 사람 가족들은 안 불쌍하냐? 라는 말이 있고 결혼하고 나서 477석 규모의 소규장인데 티켓 매진을 못 시켰답니다. 이승기였으면 477석이 뭡니까? 4770석도 매진을 시켰겠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자, 피해자 가족을 안 소중해라면서 지금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그러면 너는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뭘 해줬냐? 라는 이제 말이 많죠. 한때는 엄청 좋은 이미지였고 허당 이미지를 갖고 있고 바른생활 이미지를 갖고 있고 1박 2일 나와가지고 연상의 여자분들은 애인하고 싶은 그리고 딸이 있는 분들은 사위 삼고 싶은 그런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승기는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 시대입니다. 2019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인이 그 주식 관련으로 무슨 사기를 치기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주식 투자자 수가 몇백만 명이 안 됐어요. 하지만 2019년에 600만 명 찍고요. 2020년 코로나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700만 명, 800만 명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2023년 기준으로 1,400만 시대입니다. 2023년 2차 전지 붐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AI 반도체가 붐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의 1,500만 명 가까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좌를 그냥 만들었던 사람도 있고 투자를 안 하지만 그냥 계좌만 만들어놨던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1,400, 1,500만 명이 주식 계좌를 만들어 놓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주식 사기가 그냥 그런 범죄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고 있는 거는 방송에서 견밀히 이 모녀가 나와가지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딸은 인스타에서 내 방 거실에 TV 생겼어라고 하는데 견밀이가 뭐랍니까? 이 TV는 40몇만 원짜리 그냥 이마트에서 산 TV다. 사람들이 TV 보고 뭐랍니까? 이 거실 같은 방을 보고 말하는 거죠. 거실 보고 방을 말하는 겁니다. 내 방 거실에 아니 방에 거실 있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아직 물론 판결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지만 아니 주식 사기 쳐놓고 피해자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딸은 인스타에 내 방에 거실에 TV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각 방송에서는 지하 2층 지상 4층의 단독주택이라면서 엄청 좋고 인테리어 잘해놓은 엄청 넓은 그런 집이 나오는데 피해자들은 안 빡치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카페만 가더라도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라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주식 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붕괴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입니다. 자본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건 위조지폐도 있지만 저는 주식 사기도 있다 봅니다. 왜?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는 IPO를 통해서 기업들이 돈을 유치한 다음에 투자를 받고 그래서 제품도 생산하고 사람도 뽑고 공장 부지도 늘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주식 사기가 만연해지면 어느 사람들이 주식 투자할 거며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 자금을 땡길 겁니까? 나는 주식 사기도 저는 이 국회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사기도 저는 위조지폐를 쓰는 것만큼 형량을 때려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타바이오 유상증자의 주가 흐름이라 보면서 견미리 씨 등 대상으로 유증 발표했다. 2014년 11월 달이고요. 그리고 최고가 기준했다. 14,450원. 그리고 홍콩 기업 대상으로 236억 유증 발표했답니다. 그리고 남부지가 압수수색이 갖고 4,400원을 떨어졌대요. 15,000원 가까이 가던 게 4,400원 떨어졌답니다.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하나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뭡니까? 피해자들이 어쨌든 나왔고 피해자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고 지금 피해자들 중에는 지금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견미리 씨의 남편이지만 견미리 씨 남편이 사기 쳤다지만 뭐 주식 사기를 했다지만 지금 어쨌든 TV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기 억울함 호소 견민이 남편 재판 이재용 담당 변호사 나왔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피해자들은 변호사도 못 구해갖고 그런데 최호화 변호사들을 썼답니다. 견민이 남편 이 씨는 2011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11년에도 했네요. 2014년 가석방 됐답니다. 근데 2016년에도 보타바이오 주가 조작 해가지고 부당이익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네요. 그리고 이인재 변호사,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변호했던 대표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시죠. 2012년 1월 태평양 대표 변호사로 취임했다. 그래서 이승기는 20년 동안 연예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감정을 담아 말한 적이 없다. 물론 이 글 속에서 꼬투리 잡을 것들이 있을 거다. 이 글이 시발점이 되어 또다시 악의적인 기사들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용기를 낸 이유는 16살 이후부터 결혼식까지 결혼을 하고 오히려 지난 지금까지 비와 조롱 섞인 뉴스를 많이 힘들었다. 그러면 자기는 힘들었다 칩시다. 자기 장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로 관련 대법원 책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자, 이제 입장문이 나왔죠.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라는 소속사에서 이승기 씨의 입장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새롭게 태어날 조부모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 및 가족들이 해결할 문제다. 그래서 누가 그러죠. 이승기 가족을 욕하는 게 아닌데 이승기 본가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에 장인을 욕하는 거예요. 이승기 씨 장인을 욕하는 거니까 이승기 씨는 빠지세요. 이승기 씨 장인을 욕하는 거니까 이승기 씨 친부모님을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기 씨는 빠지라고. 이승기 씨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승기 씨는 빠져. 이승기 씨 친엄마, 친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승기 씨 장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이승기 씨 선 넘지 마세요. 당신의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사생활이어서 관심 없다. 당신의 장인어른이 지은 벌은 달게 받아야 하는 거다. 그래서 처음은 죄송합니다를 신청하셔야 하고 사법부의 처벌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게. 저는 만약에 이승기였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저희 장인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사죄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어떤 분이 이거를 쓰셨네요. 글쎄요, 이승기 씨가 지금까지 기부하신 돈 다 합쳐도 저 집안으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이 두당 10,000원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걸 아시긴 하나요? 결혼 뭐 좋아요. 근데 여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 인터뷰 기사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 자체로 저 집안의 행위를 옹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진짜 끝까지 역겹네. 자, 어떤 분이 쓰신 글입니다. 이게 네이트판에서 이제 뼈 바른 글이라면서 뼈 때리는 글이라대요. 뼈를 때리지 못해서 뼈를 발굴했다는 글이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끝까지 역겹네. 그 대단하신 장인 이미 2011년에 유죄 판결 받고 감옥에 다녀온 것과 그 뒤 2016년에 또 한 번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무죄, 그 뒤로 대법원 올라가서 최종 판결 기다리는 중인데 대중이 잘못 알고 있어? 오해? 억울하다고? 교묘하게 논점 흐려가며 후크라이팅이니 뭐니 있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볼 때 후크라이팅이 아니라 견스라이팅이다. 그렇게 억울하면 대중 상대로 구구절절 이딴 웃기지 않은 글로 호소를 할 게 아니라 국가 상대로 소송부터 하지 그래. 또 이런 글 하나에 홀랑 넘어가서 이승기가 불쌍하다는 둥 행복하다는 둥 대중 개돼지가 맞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끄러움은 알아야지. 그런 부끄러움조차 없이 그동안 잘 살지 않았나?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여 얻은 부를 잘만 누리고 살다가 이제 와서 억울하고 내 스스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연좌제라고? 연좌제 같은 소리 하네. 그 부당하게 편취한 부를 향유한 것은 그 범죄 동조한 공범이지. 그동안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자랑질 일도 열심히 잘만 해봤잖아. 그런데도 연좌제 억울해? 결혼 당시에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들었던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나 보네.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밝힌 본인의 사명,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다른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 부당하게 쓰여서 안 된다. 본인이 연예계 생활 내내 잘 쌓아오던 이미지와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밝힌 사명에 반하는 결정 때문에 대중에게 반감을 산 거 아닌가? 솔직히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니 뭐니 이딴 개소리만 안 했어도 그 정도 역풍은 안 맞았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강요 억으로 끌어가며 견씨 집안 대변인 노릇짓이나 하고 자빠졌네. 요상한 소리 줄줄 늘어놓으면서 사실이 모두 거짓인 것 마냥 대중을 선동하기 전에 네 대단하신 처가이나 전에 수치를 안다면 그냥 조용히 살라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밀양 사태에 대해서 분개합니까? 밀양 사태에서 분개하는 이유는 만약 그 당시 때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부모로서 못 가르친 죄 반성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대신해서 못 가르친 내 부모가 정말 죄송하고 사죄 말씀드립니다. 내 새끼 감방 보내서 달게 했던 벌들 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도솔 나온 다음에 참신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제 자식을 잘 못 가르친 이 부모의 잘못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피해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피해자님, 정말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왜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딸 자식 잘 키워야지. 그러니까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억울하죠? 이해가 되는 입장이지만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피해 입은 거 생각 안 하나요? 여자애들이 와서 꼬리치는데 거기 안 넘어간 남자 있냐고. 사람들이 지금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살했습니다. 하지만 TV에서는 지하 2층 지상 4층이라면서 호화주택이라고, 호화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내방 거실에 TV 생겼다면서 내방 거실이라고 얘기하고요. 각 방마다 거실이 딸릴 정도의 넓은 규모를 자랑하고요. 절친이란 사람은 그 집을 둘러보는데 1시간 이상 걸렸고 갤러리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 특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분개하는 이유는 그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고 처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법부를 믿고 우리는 상권 분립된 나라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합당한 처벌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들을 붕괴한 겁니다. 왜 지금 밀양 사태를 사적 제재라고 하면서도 국민들은 왜 그 유튜버들을 레카들을 응원해 주겠습니까? 그동안 사법부가 못해왔던 거, 수사당국이 못해왔던 거를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들이 그에 합당하게 죄를 처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게 사법부가 못해준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안주평, 과연 가스라이팅이 심할까? 주식 사기가 심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저는 이 주식 사기도 자본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에 저는 위조 지폐보다 더 형량을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승기 씨라면 이제 연예계를 은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였다면 저는 제 장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피해자님께 먼저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사위로서 라고 말씀하셨던 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무죄 받았다, 오보였다라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기부하신 돈 다 합쳐도 당신의 처가로 인해서 피해 받으신 분들은 주당 10,000원도 못 가져가고요. 뭐 가족들이라고요? 가족들을 피해자 가족을 안 소중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 압박해가지고요. 이 주식 사기 친놈들은 감방에서 썩어야 된다. 한 100년, 200년 저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